안녕하십니까. 서남 최종명입니다. 오늘은 29번째로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흔히 삼국시대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대사의 사서가 주요한 사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책 제목에 이제 삼국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대사를 흔히들 이제 삼국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밖에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으로 따져보면 북부여가 BC 3세기부터 494년까지 약 800년간 존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땅에 기원후, 그러니까 AD 42년부터 562년, 대가야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약 520년 동안에 존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는 BC 37년부터 668년까지고 백제가 BC 18년부터 660년까지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여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김부식은 삼국사기라고 해서 삼국만 표시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선사가 지은 삼국유사는 삼국사에서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역사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뭐 삼국을 사용했다고 치더라도 왜 김부식은 삼국이라고만 표시했을까요?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 씨는 가야를 주제로 한 소설 제4의 제국이라고, 가야를 제4의 제국이라고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광주일보에 의하면은 남원시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동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알려진 과야 고분군이 전라도 남원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의 그 공동묘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왕릉급의 고분군이 남원에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가야 고분군이 어디냐면은 합천의 옥전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고령 치산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여러 군데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남원의 고분군만 하더라도 40여 개의 고분이 있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유네스코 등재 준비 중인 고분군에는 수십 개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분의 크기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은 가야는 정말 대단한 부족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가야는 그렇게 실제보다 축소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 왕국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가야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의 건국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열전 김유신 전에 보면은 잠깐 가야의 건국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또 신라 봉기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나와 있을 뿐입니다. 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삼국유사 기편 5가야조와 기편의 맨 끝머리에 있는 가락국기에 주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역사가 비교적 그래도 자세히 나와 있는 편입니다.
삼국유사 기편의 5가야존에 보면은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의 5가야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 고령가야는 지금의 함령,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 5가야 이름이 금관가야, 김해, 가리현의 고령가야, 창녕지역의 비화, 그 다음에 아라 성산가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가락 또는 가야의 건국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는 조금 다르게 또 나오죠. 왜냐하면 6촌이 나오기 때문에 6가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인용하고 있는 가락국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은, 서두에 고려 문종조 대강연간 서기 1080년 전후로 보입니다. 금관지주사였던 문인이 지었는데 그 계략을 여기 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관지주사였다고 하는 것은 관직이 되겠죠. 천지가 개백한 이후로 나라의 칭호도 군신의 칭호도 없을 때 아도간 등 구간의 초장이 있었다. 이 초장들이 백성을 다스림에 100여 개의 부락에 7만 5천 명이었다. 근무 18년 이민년, 서기 42년입니다. 서기 42년 3월 개욕일에, 개욕이라고 하면 아마 그 목욕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3월 삼진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모두 모였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내게 이곳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해서 왔는데, 봉우리 꼭대기 흙을 파면서 거부가 내 목을 내밀으라, 목을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하며 노래하고 춤추면 대왕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모였던 주장들과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니까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땅에 닿았는데, 줄 끝에 붉은색 보자기로 산 금합이 있었고, 그 안에 황금알이 6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알을 가져가 탑 위에 둔 지 12일이 지나고 금합 안에 열어보니 6아이가 들어있더라. 열흘 남짓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곧 잘 커서 어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보름 만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수로 혹은 수룽이라고 이제 위호를 정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대가야 또는 가야국이라고 부르니 6가야 중 하나이고, 나머지 5사람도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이래서 6가야를 가락국기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이 즉위 2년 후에 신답평이라는 곳이 토지가 비옥해 보여서 수도를 정하고 궁궐을 만듭니다. 이래 이제 왕이 이제 즉위가 되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왕후를 맞이하자고 권하지만, 수로왕은 기다리려고 하고, 이때 이제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알을 낳았는데, 사람이 되어서 그 염을 탈해를 했다 합니다.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서 가야국에 와서 수로왕과 왕위를 쟁탈하고자 하니까 술법을 이제 경쟁합니다. 그래서 탈해가 매로 변하면은 수로왕은 독수리가 되고, 탈해가 참새로 변하면 수로왕은 새매가 되어서 석탈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림 쪽으로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고 하죠.
저기 6년 후에 서남쪽 바다인 도두촌, 이 도두촌이 나중에 이제 주포라고 이제 이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진해시에 있는 가주동 주포마을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서남쪽 도두천이란 곳에 붉은 도철한 배 한 척이 다가와서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많은 신하들이 내립니다. 이 소식을 전에 들은 국관들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모시자고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왕이 직접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는가 해서 수로왕이 직접 주포말로 도두촌으로 나아가서 왕후를 맞이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접 첫날 밤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대개 결혼을 할 때 이제 신부집에 찾아가는 풍습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일단 그 주포가에서 허왕후를 맞이해서 이제 첫날 밤을 맞는데, 첫날 밤에 이제 왕후가 말하기를,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부모님 두 분이 똑같은 꿈을 밤에 꾸었는데 공주로 하여금 가락구고 임금 서로를 찾아가서 짝짓기를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권유해서 배를 타고 인도에서 가야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허황옥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도에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지도상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요디아라는 곳이 지명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옛날에 아유타국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허황옥 황후가 이야기했던 전설 중에서 처음에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바다가 너무 그 풍랑이 심해서 출발하지를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허왕후의 부모가 그 아요타 왕국에 있는 돌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만든 석탑이 파사석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왕릉 앞에 그 파사석탑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 파사석탑의 그 돌멩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 김해 지역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그 성분 역시 지금 인도 아요디아의 그 돌멩이 성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 아유타국이 실존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아요디아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김해 수로왕릉 입구에 있는 상어문, 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무늬가 그 아요디아 지역에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어문과 파사석탑의 유래를 봐서도 과거 허왕후가 인도에서 온 게 맞다 라는 것이 되어지고 있고, 유물로 최근에 그 발굴되어 있는 그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나왔던 파형동기가,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에가미 교수란 분이 일본에서 이 파형동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파형동기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그 유물인 줄 알았더니 김해 대성동에서도 이게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체인워시의 그 제4의 제국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파형동기라는 것은 바로 그 인도 그 힌두교의 그 비슈누 신상에 나오는 그 조개의 모습과 파형동기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형동기는 신성시대는 마치 부적처럼 신성시대는 인도의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연 인도 아유타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배를 타고 왔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상당히 지금 사실적인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허왕후와 김수로 왕 사이에는 뭐 1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 10명의 자식 중에서 김수로 왕이 이제 금빛 나는 알에서 나왔다 해서 이제 김씨가 됐는데, 김의 김씨가 됐는데, 또 허왕후를 높이는 의미에서 그 10명의 자식 중에서 2명에게 허시성을 이제 부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의 허씨의 이제 시조가 되고, 그래서 김의 김씨와 김의 허씨는 같은 이제 가족인 관계로 뭐 동성동본처럼 이렇게 김의 김씨와 김의 허씨는 서로가 뭐 결혼을 안 한다 라고는 하는데, 뭐 옛날 말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 삼국유사에는 이제 또 그 문무왕인 그 가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문무왕이 다 이제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수로왕과 허황옥의 그 역사의 기리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땅을 주어서 두 건국 시조를 기리는 이런 것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 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락국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선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가락국기란 책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대사라고 하지만 상당한 그 외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고요. 그 가야가 외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다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철기를 활발하게 보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로 부흥을 하다가 결국 그 중국 한족들이 철기로 무장하면서 그게 밀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바다를 연하고 있으면서 특히 그때 그 철광산이 있었다고 하는 이 변한 지역, 가야 지역에서 이 철기를 통해서 활발한 문물이 일어남으로써 가야는 비록 삼국이라는 이름을 넣지는 못했지만 아주 활발하게 그 국가가 부흥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보이고, 이 가야가 신라와 그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부단하게 신라를 괴롭히는 것이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를 정통으로 생각하는 김부식이나 이런 선사 같은 사람들은 이 가야가 얼마나 그 한해 맺혔으면은 오히려 가야 나라를 빼버리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삼국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인호시의 제4의 제국에서 말하는 막강한 제국을 이루었던 가야사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기도 이제 많이 고적들이 발굴이 되어서 점차 많이 이제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빼놓을 수 없으며, 특히 이제 나중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밀접하게 가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그 건국 신화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의 그 공통점이랄까,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전부 다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오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그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런 대로 재미가 있다 생각되시면은, 또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주위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